이 앞서 보신 대로 김봉현 전 회장의 입장문이 어제 법정 증언과 완전히 배치되면서 발언의 신빙성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의 주장에 어떤 근거가 있는 건지 저희가 오늘 광범위하게 취재를 했는데 법조팀의 김태훈 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제 나온 입장문, 그리고 어제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이 완전히 지금 다른 상황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달랐는지 먼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입장문을 보겠습니다. 이 평소 접대를 했던 전관 A 변호사가 체포 직후 자신을 찾아와 윤석열 총장까지 언급하면서 강기정 전 수석을 잡기 위해 판을 짰다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어제 다른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는 자신에게 접촉해온 사람은 없다고 증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재판이 있기 전에 이 입장문이 공개가 됐고 검사가 이 입장문에 나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질문을 했던 거죠? 네, 그렇게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검사가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단 한 번도요 이렇게 물었는데 김봉현 회장은 단호하게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입장문에 있던 내용을 두 차례나 스스로 부인하는 취지의 증언을 한 셈입니다. 예, 뭐 선뜻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런데 입장문과 다른 내용, 그러니까 법정 증언이 다른 거잖아요. 근데 법정 증언이 위증일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법정 증언이 거짓이라면 위증죄로 추가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정 위증은 법정 최고형 5년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입장문에 또 다른 내용도 살펴봐야 될 텐데, 이제 전관 변호사가 강기정 전 정무수석을 잡아야 이제 선처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있었다. 그렇게 했는데 지난주 법정에 나와서는 강기정 전 수석에게 5천만 원을 간접적으로 건넸다, 뭐 이런 취지의 진술을 법정에서 해서 논란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시기적으로 볼 때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네, 그렇습니다. 이 김 전 회장이 그런 내용의 입장문을 쓴 것이 올해 9월 21일. 그러니까 약 한 달 전입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지난주 재판에서 강기정 전 수석에게 5천만 원을 건넸다고 법정 진술을 했습니다. 이 한 달 전에 검찰의 기획수사를 폭로하기로 입장문까지 써두고는 지난주에 법정에서는 검찰의 의도대로 진술을 한 게 되는데 이 상식적으로 봐도 앞뒤가 맞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공개되긴 했지만 한 달 전에 쓴 문건이다, 그렇게 보는 거군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은 입장문이나 진술, 법정 진술이나 어느 게 하나가 맞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보면 김 전 회장의 발언, 이게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추미애 법무장관은 이제 이 입장문 내용을 근거로 해서 검찰 감찰을 지시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법무부는 검사에 대해서 2차 감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원래 1차 감찰은 대검 감찰부에서 통상적으로 하고요. 그게 미흡했거나 예외적인 경우에만 법무부가 2차 감찰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법무부에 직접 감찰을 지시한 겁니다. 예, 추미애 법무부에서 그런 감찰 사례가 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추 장관의 법무부서 직접 감찰은 지난 6월 채널A 사건의 한동훈 검사장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또 범죄 혐의자의 주장을 근거로 감찰에 나선 것도 처음은 아닙니다.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서는 검찰 지휘권까지 발동해 감찰을 밀어붙인 바 있습니다. 예, 뭐 진술의 신빙성이 이렇게 흔들릴 경우에는 이제 전후 관계를 잘 살펴서 대응을 해야 하는데 이런 감찰 지시가 이제 수사를 위축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훈 기자였습니다.